네, 지난 금요일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 증시 5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내내 경기 개선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나스닥 버블 우려감이 지수의 발목을 잡았었죠. 주간 단위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시세 보였습니다. 먼저 금요일장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57%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서 다우지수의 하루 동안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내내 보합권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장 초반에는 하락권으로 전환하기도 했었는데요. 장 초반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 다소 엇갈린 양상을 보이면서 지수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됐는데 2.2% 성장으로 예상치를 미치지 못하는 양상이 나타났었고요. 반면에 3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3포인트 기록하면서 예상치에서 소폭 개선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지표는 장 초반에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후에 오후장에 가서는 상승폭 조금 더 키우면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옐런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지수가 호재로 반영이 됐었는데요. 옐런 의장 이날 발언에서 올해 연말 혹은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힌트가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에는 안도감을 불어넣어주는 모습이었었고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17,712포인트 선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지난 한 주 다우지수 내내 부진한 양상 보였습니다. 경기도나 우려감 그리고 중반에는 나스닥 버블 우려감이 지수의 발목을 잡았었죠. 주간 단위로는 2.29% 내림 시세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같은 양상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경제지표 엇갈린 양상에 따라서 다소 흔들리는 양상이 이었었고요. 오후장에 있어서는 조금 더 힘이 붙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가 크게 반락하게 됐는데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전 업종들 대체로 반등 시세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0.24% 오르면서 2060포인트 선 회복했고요.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가장 부진했던 나스닥 지수가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3대 지수 가운데서 가장 큰 폭으로 오름 시세 보였습니다. 바이오주,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반등에 나섰고요. 인텔의 M&A 소식 역시 긍정적인 호재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4,891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감지였었고요. 다만 지난주에 이 나스닥 버블 우려감이 가장 큰 악재로 반영이 됐었죠. 주간 단위로 나스닥 지수는 2.7% 하락 시세를 보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큰 재료가 없었던 가운데 이 뉴욕 증시 주간 단위로는 하락하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선 여전히 불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장에서는 일제히 반등에 나섰는데요.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줬던 이슈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낮아지면서 뉴욕 증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이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시장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Fed Yellen sees gradual rate hike starting this year.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옐런 의장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옐런 의장은 미국 경제 여건이 계속 개선된다면 올해 말쯤 기준금리 인상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다소 매파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발언인데요. 하지만 이와 함께 옐런 의장은 이에 대해서 나와 대부분의 동료들은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 속도가 매우 점진적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그 속도가 매우 느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옐런 의장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가능성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옐런 의장은 인플레이션 상승이 금리 인상의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약해지고 임금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금리를 인상하기에 불편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한 최근 강세를 나타내는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진함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풀타임 일자리를 가지고 싶지만 여전히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지표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또한 기술 진보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생산성 역시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에 대해서 옐런 의장의 의견이 기존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금리 인상 시기가 10월로 미뤄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도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였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가 나오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는 양상이 다시 한번 펼쳐졌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conomic growth, corporate profits slowed as 2014 ended.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미국 상무부는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2.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시장 예상치였던 2.4%에 못 미치는 것이었고요. 또한 3분기 GDP 성장률 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특히 달러 강세로 수출 기업들의 수익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수요도 함께 위축돼 성장률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이 4분기 재고와 설비 관리 비용을 제외한 미국 기업의 지난 4분기 GDP를 살펴보면요. 3%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는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세부 항목도 살펴보면 기업 투자 4.7% 늘어나면서 예상치 4.8%를 하회했고요. 3분기에 8.9%에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앤드류 윌킨슨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전략가는 달러 강세가 기업들의 순이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4분기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은 4.4%를 기록하면서 3분기 증가율이었던 3.2%보다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전문가들도 있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한 PNC 이코노미스트 스튜어트 호프만은 견고한 소비 심리 펀더멘탈과 개선되는 주택시장, 또 낮은 에너지 가격은 올해 GDP 성장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수 내 구성 종목들, 주요 종목 마감 상황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무 기자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에 있는 30개 구성 종목 흐름입니다. 18개 종목 올랐고 12개 종목 내림 시세 보이면서 상승과 하락 종목 엇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인텔을 포함한 IT 종목들 흐름이 좋았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홈디포, 화이자 등 18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섹터로는 제약, 건축, 금융, 통신이 좋았었고요. 반면에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쉐브론 텍사코, 엑손모빌, 에너지 섹터 부진했고 애플 그리고 맥도날드를 포함한 12개 종목이 부진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날 IT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특히나 M&A 이슈 있었던 인텔에 대한 매수세가 강했었고요. 이날 6.4% 가까이 오르면서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의 오름 시세를 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홈디포 그리고 화이자까지 보험과 제약업종 흐름 좋았었고요. 1% 이상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내린 쪽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유가 반락에 영향을 받은 에너지 섹터가 부진했었는데요. 쉐브론 텍사코와 엑손모빌이 국제유가가 바로 반락하게 되면서 이날 0.9%, 0.8% 내렸습니다. 소매 판매 종목도 좋지가 못했는데 맥도날드, 코카콜라, 월마트까지 이날 모두 0.5% 이상의 내림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S&P 500 섹터 업종별 흐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섹터가 부진했던 반면에 대체로 전반적인 업종들이 반등에 나서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이 가장 큰 폭으로 오름 시세가 보여줬었고요. 유틸리티 그리고 산업재, 자본재까지 모두 반등했습니다. 특징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흐름이 좋았던 종목 앞서 확인해 보셨지만요. 인텔이 가장 큰 폭의 오름 시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이 인텔이 칩 제조사인 알테라를 인수하겠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양 기업 주가가 모두 오름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수 조건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인수될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 내에서 거대 M&A가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집중됐고요. 인텔이 6.4% 그리고 피인수될 기업 같은 알테라의 경우에는 28% 급등 양상 이어지면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관련된 국제유가 관련해서 관련주 희비도 다소 엇갈렸는데요. 항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예멘발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란 핵 협상 타결에 대한 전망에 힘이 실렸고요.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5% 이상 내림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앞서 확인해 보셨다시피 에너지 섹터는 다소 불안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공주 섹터는 흐름이 좋았습니다. 델타항공이 1.8% 오름 시세를 보여줬었고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모두 2.4% 이상의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대체로 전업종이 반등에 나선 가운데서 특히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이 두드러졌습니다. 뉴욕 증시 영향을 줬던 특징주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반도체 기업 인텔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텔이 이 반도체 기업인 알테라를 인수할 것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Intel in talks to buy Altera.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텔이 알테라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는데요. 만약에 이 인수가 이루어진다면 인텔 최대 인수 합병이 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인수 조건이나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딜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덧붙였습니다. 최근 인텔은 이 PC 수요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실적 부진을 경험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텔이 이와 같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수익원을 다각화해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알테라의 시가총액은 104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만약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에는 인텔 최대 인수합병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텔의 최대 규모 인수합병은 지난 2011년 인수했던 소프트 업체 메가피 인수였는데요. 당시 인수 금액은 77억 달러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알테라의 주가는 28% 폭등했고요. 인텔의 주가 역시 6.38%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은 실적 공개한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스마트폰 제조회사인 블랙베리가 드디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도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CNBC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BlackBerry posts earning of 4 cents a share versus 4 cent loss expected.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CNBC에 따르면 블랙베리는 회계연도 4분기 조정 EPS가 4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EPS가 4센트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매출은 다소 좋지가 못했는데요. 이 기간 매출 살펴보시면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였던 9억 7,600만 달러에서 6억 6천만 달러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데 더욱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특히 블랙베리의 비용 절감 노력이 순이익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존 첸 블랙베리 최고 경영자는 우리의 재정 상태에 더 이상 의문이 남아있지 않다며 우리는 이제 매출 안정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잃어버린 블랙베리는 앞으로 기업과 정부기관을 겨냥한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소식에 블랙베리의 주가는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 내 구성 종목들, 주요 종목 마감 소식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도 함께 좀 챙겨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상품 환율 채권 시장까지 아울러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줍니다. 네, 지난 금요일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자리하고 있는 그리스 개혁안 제출 소식 그리고 예멘의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유럽 주요국이 대체로 혼조 양상 보였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0.6% 내리면서 6,855포인트 선의 거래 마감지였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까크 지수는 0.2%, 0.5% 각각 올랐습니다.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 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예멘의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우려감은 지속되고 있지만 이란의 핵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인해서 공급 우위 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조금 더 실렸고요. 배럴당 5% 내리면서 48달러 87센트의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주간 단위로 유가는 이날 4.9% 오름 시세로 거래 마감지였고요. 금값은 8거래일 만에 내렸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옐런 의장의 발언 앞두고 내림 시세 보였었고요. 1,199달러 80센트의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금값 계속해서 오름시대 보여주는데요. 2주째 오름 양상을 보여줬었고 지난 한 주 동안에만 1.3% 올랐습니다. 곡물 가격 엇갈렸는데요. 옥수수 가격은 소폭 내리면서 3달러 91센트의 종가를 형성시켰고요. 주요 지수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에 나서면서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8%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694포인트 선 회복했고요. 공포지수가 4% 내렸고 BDI 발틱 운임지수가 이날 2% 반락했습니다. 2포인트 반락했습니다. 596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역외 매도세에 따라서 크게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당국 경계 물량에 따라서 1,100원 선은 지켜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6개국 통화가치 대비 달러 흐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소폭 내렸고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그 전거래일보다 0.04%포인트 내린 1.96%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는 다소 좀 쌀쌀하게 시작했습니다. 서울 기온이 이제 6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낮 기온 같은 경우는 지금 20도까지 오를 예정이고요. 좀 초여름 날씨를 보일 거라고 합니다. 이번 주 좀 비 소식도 좀 몇 번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